그래서 홍준표가 김종인하고 각을 세울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건 거예요. 뇌물 혐의, 파렴치 범위죠. 발음 어렵다. 그런 거죠. 김병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병준도 김종인하고 각을 세울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이 김종인의 아킬레스건, 그 뇌물 있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원.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었으니까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합니까? 선대위라고 합니까? 요걸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할 것이냐, 공동체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명예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선대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명예직이 되기도 하고 실권자가 되기도 하는데,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이 권종인이죠. 권종인, 권세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기술자예요. 정치기술자. 보고 여론의 추세나 권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눈치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인데, 김종인이를 통해 가지고, 김종인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권을 윤석열이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총리를 하겠어요. 뭐 경제 쪽으로 해서 본인이 김영삼 시절에 경제수석도 하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부총리가 되겠어요. 자기는 그런 급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꿈이야 꿀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종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좀서기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해태경이라든지 입좀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밀고 있거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계속 언론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기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던져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원하고 있거든요. 정권, 모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윤석열 후보를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상황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황하고 싶어가지고 노욕이죠. 노욕. 끝없는 노욕인데, 근데 김종인하고 앙숙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김종인이 선대 그 위원장을 맡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거든요. 김종인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하고도 앙숙이잖아요. 앙숙이 많아요. 앙숙이 많은데 문재인하고만 앙숙이면 괜찮은데 홍준표하고도 앙숙이라, 김병준하고도 앙숙이라, 안철수하고도 앙숙이라. 우리가 안철수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앙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홍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도 다 앙숙이라.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홍준표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거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안철수의 도움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안철수하고 김종인이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김병준하고 지금 김종인이하고 공동선대위원장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을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병준이하고 김종인이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철수하고는 안철수의 멘토였는데 한때 김종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근데 안철수가 김종인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때 안철수가 김종인에 대해서 멘토인데 내 멘토는 300명이 있다. 300명 중에 하나다. n분의 1 해가지고 김종인이가 멘토긴 멘토지만은 그 자기한테는 자기 정치에 막 들어왔으니까
멘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종인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 만들기 놀이를 자기 딴에는 하고 싶어 하는데 멘토 놀이도 하는 거예요. 계속 안철수의 멘토다, 뭐 이준석의 멘토다, 또 윤석열의 멘토다, 정치 신인이다, 혹은 지지율 높은 신인이 나오면 자기가 역할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킹메이커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지지율이 그건 없을 때 없는 사람을 자기가 지도를 해서 멘토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면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지만은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높잖아요. 높은데 자기 아니라도 그냥 가만 놔둬도 돼. 멘토 한다고 하다가 망치는 수가 있어요. 김종인이 미워가지고 윤석열이 안 찍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우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준석이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준석이보다는 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김종인이 비대위 시절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 그 공천을 받을 때 심사를 받는데 김종인이한테는 자기가 안 받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검사 시절에 자기가 담당 검사는 아니었는데 그때 한성인가 함성인가 자기 선배가 김종인이 뇌물수수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이니까 1992년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2년, 93년 이때에 김종인이가 뇌물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동아은행 장인가 그 사람이 연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김종인이는 관행이었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김종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김종인 측의 이야기는 국회의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행적으로 뭐 2억인가 3억인가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런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관행이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 93년도지 않습니까? 93년이니까 그 얼마나 힘이 있을 때입니까? 힘이 있을 때니까 그것을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눈 감아줄 수 없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징역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3심제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2년 6개월 형을 받고 형을 살면서 중간에 4년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한다는,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집행을 유예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뇌물죄라는 것을 홍준표가 표현할 때 파렴치범이라 그랬죠. 김병준도 이야기를 할 때 김종인하고 김병준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김종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뇌물을 받은 죄인이다. 배임하고 뇌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뇌물이라는 건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임이라는 것은 그 자기 직무에 반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것이고 회사나 이런데 배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지는 않았어. 그게 배임이단 말이에요. 뇌물은 자기가 먹은 거고 그 행위를 통해가지고 그게 배임하고 뇌물하고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이에요. 뇌물.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억 1천만 원이라 그러면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데 동아은행장 누군데 그 사람의 연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가지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 뇌물을 가지고 청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김종인이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홍준표가 맡은 건 아니고 홍준표 선배가 맡아 있었는데 거기에 홍준표가 파견을 나가 있은 거예요. 근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인가 그래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이거든요. 항일운동도 좀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손주다 말이에요. 손자죠. 손주나 손자나. 그래서
10분인가 20분 만에 이 범죄 사실을 자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홍준표가. 그래서 이거 말이 그런 거예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10분 만에 홍준표가 자백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담당은 아닌데 주임검사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조사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피의자 신분이고 김종인은 자기는 검사죠. 검사로서 만났는데 뒤에 이런 피고와 검사와의 관계로 만난 이 사람에게 홍준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공천심사를 받을 수 없다.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황교안이 김종인을 불러온 거죠. 황교안의 저는 패착이라고 보는 거죠. 황교안은 인사를 잘 못한 거예요. 김영호도 불러온 것도 그렇고 공관위원장으로 그 당시에 김문수가 있으면은 더 공정하게. 김문수는 별 사심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수하잖아요.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좌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그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김문수 같은 분은 그 수단에 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변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고 리더 역할을 하면 참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홍준표가 김종인하고 각을 세울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건 거예요. 뇌물 혐의, 파렴치범이죠. 파렴치범. 발음 어렵다. 그런 거죠. 김병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병준도 김종인하고 각을 세울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이 김종인의 아킬레스건, 그 뇌물 있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원. 동아은행장 연임을 해준다는. 연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사가 돼서 연임이 됐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에게는 앙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안철수가 지금 한 5% 가까이 지지율이 있어요. 안철수가 지지율이 있겠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철수를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안철수는 안 된다.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하지도 않을 것이고 완주해도 안 되고 안철수가 표 깨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안철수가 딜을 할 거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안철수는 접어라. 어쨌든 정권 교체가 목적인데 안철수 찍어갖고는 사표고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지지자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그 점잖은 이미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안철수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한 사람이라서 뭐 경제적으로는 우파가 이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안철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돼도 안 되겠지만은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조건을 걸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음 정권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끝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긴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철수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걸 흡수하려고 그러면은 안철수하고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이하고 안철수하고 앙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를 얻으면은 안철수도 얻기 힘들어. 안 그래도 지금 홍준표가 토라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밉지 않은. 그렇지만은 자꾸 저렇게 하면은 우파가 홍준표에 대해서도 그 가시돋친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홍준표도 안아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홍준표도 지지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완전히 홍준표 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층이든 팬심들이 있어요. 팬층이 있단 말이에요. 홍준표에 대해서도. 그러면 홍준표도 안고 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쪽을 찍지는 않겠지만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김종인이가 들어오면 김종인이가 선대위에서 그게 이제 인수위원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 구성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김종인이의 파워가 크면 클수록 김종인은 정권을 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흘리지만은 그게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종인이가 정치 기술자로서 정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기 세력이나 자기 힘을 점점 키울 거란 말이에요. 사심이 없네,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태경이가 계속하면서 김종인 띄우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하태경이가 자기가 이번에 윤석열 캠프 쪽으로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서 호응을 하는 거죠. 안에서 하태경이가 말을 하고 밖에서는 이준석이가 말을 하고 김종인은 뒤에서 그런 또 역할을 하고 보이지 않게 말이죠. 그런 지금 하태경이 이준석이 그리고 김종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를 압박해 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열한 방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비열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김종인이하고 김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준석이하고 행태가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 어떤 때는 부정적인 소리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칭찬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기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라도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를 약간 간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선에 살 건데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내가 더 크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비열한 방식이죠. 간을 본단 말이에요. 간을. 이게 정치 기술이지.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칭찬했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칭찬했다가 책망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려고 말이죠. 칭찬해보고 또 비난해보고 책망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칭찬했다가 말이죠. 비난했다가 칭찬했다가 비난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의 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나는 너를 계속 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김종인이가 그런 거고 이준석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이준석이라고 보면 돼요. 딱 정치적인 행태가 똑같거든. 예? 그거를 정치 기술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 아니면은 정권 교체다. 정권을 교체라고자 하는 이 당원들이나 이 국민들의 열망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항상 그 자기 정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